네, 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은 영상 만들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영상을 두 편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영상 두 편을 보시고 각각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또 어떤 영상이 좀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왜 그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혹은 저 영상은 좀 별로다라고 생각 드시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이렇게 나눌게요. 자,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실게요.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누가 아까 배고프다고 수방 담당자에 11시간 그러게 금방 약간 비벼갖고 약간 많이 힘들어 다 오기로 누가 감시대라고 만들고 네, 영상을 보셨는데 이 영상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영상 보셨어요. 자, 그 첫 번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 보셨을 때 어떤 영상이 조금 더 잘 만든 영상 같은가요? 네, 두 번째 영상이 훨씬 더 좋은 영상처럼 보이죠. 그거는 아주 특별한 취향을 가진 일부 사람들 아니면 다 같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두 번째 영상이 좋은 영상처럼 보이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럼 첫 번째 영상은 뭐가 잘못됐는가라는 건데요. 우선 그 좋은 영상의 조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좋은 영상은 일단 영상을 만드는 목적에 잘 맞아야 되겠죠. 영상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이나 뭐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하고 생뚱맞게 잘 안 맞는 것들을 막 만들어 놓으면은 좋은 영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게 이제 잘 맞는 영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 전달이 잘 돼야 되겠죠. 영상을 봤는데 막 내용 전달이 잘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면 영상이 일단 좋은 영상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용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쉽게 내용 전달이 잘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좀 창의성이 있으면 좋겠죠. 요거는 뭐 조금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보는 사람이 뭔가 그 영상 보면서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맨날 보던 거 똑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느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좋겠죠. 네 번째 요건 좀 중요한데요. 영상을 보면서 지루하지 않아야 되겠죠. 뭔가 보면서
자꾸 이렇게 관심 갖고 호기심을 갖고 보게 만드는 영상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또 영상미가 좀 좋아야 되겠죠. 영상이 좀 예쁘게 잘 찍혀 있고 보기 좋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뭐 맛도 좋다 이런 말이 있듯이 기왕이면 영상을 만들었는데 예쁘게 잘 찍히면 좋겠죠. 그럼 이런 좋은 영상의 조건으로 이렇게 미뤄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영상은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속에 보시면서 어떤 느낌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은 굉장히 어수선하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게 찍혀 있어요. 막 그냥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사람이 무계획적으로 자기가 그냥 보는 거를 쭉 따라다니면서 막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생방송 하듯이 영상이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신이 좀 없고 안정감이 없고 또 정보도 시청자들한테 편안하게 잘 전달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되게 간결하게 보여주지만 보는 사람한테 그 상황이 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좀 차이가 어떤 건지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영상이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좀 더 잘 찍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영상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게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느껴지는 건 굉장히 짧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청자들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거든요. 자, 첫 장면에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가 육묘장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곳이죠. 이 공간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많은 모판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그 모판들을 좀 자세하게 이파리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모판들이 가지런히 있는 장면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보들을 이렇게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모판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찍은 게 아니고 영상에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어떤 정보를 줘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영상이 찍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는 뭐 카메라의 구도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찍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은 지금 다 배우실 수는 없는데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는 영상을 일단 좋은 영상을 만드시려면은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샷을 잘게 나눠서 찍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은 카메라를 들고 막 훑으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카메라가. 그런데 두 번째 영상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각각 장면들을 목적에 맞춰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의 전경을 쫙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멀리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계속 정보들을 다른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 영상만 봐도 저 공간은 대충 어떤 공간이구나. 저기에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저기에 있는 저 식물들은 어떤 모양이구나, 느낌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거를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정보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영상,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출발점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자, 출발점은 샷을 나누셔야 돼요. 샷을 하나로 찍지 마시고 샷을 나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영상은 샷을 나누지 않은 상태로 그냥 카메라를 들고 많은 정보를 하나의 샷 안에다가 정신없이 담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영상은 목적을 가진 샷들을 잘게 잘게 잘라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조립하듯이 돼 있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럼 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샷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샷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잘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샷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 총을 쏠 때 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 거 슛이라고 그러잖아요. 슈팅.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옛날에 그 설명을 드렸죠. 동영상, 최초의 그 동영상 카메라 중에 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 슈팅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총을 쏘듯이. 그래서 샷이라는 건 뭐냐? 영상 연출의 최소 단위예요. 샷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영상 연출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가 샷이에요. 샷은 뭐냐면 녹화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찍히잖아요, 카메라에. 그래서 찍다가 정지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녹화 버튼 눌러서 정지 버튼 누를 때만큼 영상이 찍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샷이에요. 자, 녹화 버튼이 있죠. 그 선생님들 스마트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카메라 쓰시면 그 영상에 녹화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카메라에 그 영상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눌러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요 사이에 녹화 버튼 누르고 정지 버튼 누르는 요 사이에 샷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 당연하지만 요걸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샷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요. 그러면 샷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지 그 다음 수업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거는 샷이라는 건 녹화 버튼을 눌러서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록된 그 기록이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기록은 이 샷의 길이는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뭔가 실수를 했다 싶어서 바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아주 짧은 샷이 찍히겠죠. 뭐 1초 미만의 0.5초짜리 샷도 있을 수 있죠. 바로 정지 버튼을 누르면. 근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보는데 그거를 촬영을 하시는 경우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찍으시겠죠. 그러면 샷 길이가 뭐 4분, 5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꽤 긴 샷이 찍힐 수도 있죠. 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녹화 버튼을 누른지도 잊어버리고 1시간 동안 막 뭘 하다가 그제서야 발견을 하고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1시간 넘게 하나의 샷이 찍힐 수도 있겠죠. 이렇듯 샷이라는 거는 길이는 천차만별이에요. 녹화 버튼부터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생성이 된 게 샷이기 때문에 길이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영화의 역사로 돌아가서 최초의 영화죠. 리미에르 형제가 만든 기차의 도착이라는 이 영화였어요. 이거는 한 50초 정도 분량의 짧은 기차가 들어오는 영상을 찍은 건데요. 이 리미에르 형제는
이때는 샷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녹화하면 계속 찍는 거예요. 필름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전부 다였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그냥 멀리서 들어오는 거를 마치 관찰하듯이 그냥 찍어서 보여주는 게 전부 다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고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줬겠지만,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해서 보면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류미에르 형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금방 영화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시시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영화의 역사 수업을 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리미에르 형제가 이렇게 기차에 도착을 찍던 그 시절에서 영상이 머물렀다. 그러면 영상은 지금처럼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그런 매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사장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또 샷 말고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씬이라는 개념이에요. 씬.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씬.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결정적인 장면, 결정적인 씬, 뭐 씬 스틸러, 장면을 훔치는 배우를 씬 스틸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액션 씬이 훌륭하다, 뭐 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옛날 에로 영화 이런 거 보면 배드씬 뭐 이런 말도 쓰고, 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신이라는 거는 뭐냐, 요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 영상 속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을 하나의 신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씬은 여러 개의 샷이 모여서 하나의 씬이 구성이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녹화 버튼을 눌러서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찍힌 게 하나의 샷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샷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샷이 존재할 수가 있죠. 제가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 하나의 장면, 육묘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샷을 잘게 여러 개를 찍어서 묶어서 보여줬죠. 이런 샷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씬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샷들이 모여있는 덩어리를 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상에는 하나의 씬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또 씬들이 들어가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는. 그러면 이 씬은 뭐냐? 이 씬은 몇 개의 샷이 하나의 씬이냐? 그게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씬이라는 거는 화면, 영상 속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을 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는다. 그러면 그 강의실 안에서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데 A라는 선생님을 샷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선생님의 샷을 찍을 수도 있고요. C라는 선생님을 찍은 샷도 있죠. 그 다음에 A, B, C가 같이 있는 샷도 있고, 또 강의실 넓게 강의실 전체를 보여주는 샷도 있고, 또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을 보여주는 샷도 있고, 이렇게 많은 샷들이 모여서 강의실 장면을 전달하는 하나의 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온다. 그러면
학교 식당 씬으로 바뀌는 거예요. 씬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 아니고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같은 강의실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오전 수업 시간에 강의실,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오후 수업 시간에 강의실, 요거를 같은 장소에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씬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씬이 바뀌면 구분이 잘 안 가니까 보통 영상에서는 씬이 바뀌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 장면 전환 기법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좀 배우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샷이라는 개념과 씬이라는 개념을 선생님들이 배우셨어요. 자, 초기 영화는 아까 리미에르 형제도 그렇고 지금은 요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나 리미에르 형제들은 어떻게 영상을 했냐면 원샷 원씬이에요. 한 번 샷 안에 씬과 샷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촬영을 하면 샷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한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떠냐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보는 정보도 단순하고 또 영상이 되게 지루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영화 연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언어에 문법이 있듯이 영상에도 문법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 그리피스는 하나의 장면을 설명을 할 때 하나의 그 샷으로 다 설명하지 않고 샷들을 나눠서 목적을 가진 샷들을 나눠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영상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육묘장 그걸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 육묘장을 가본 적이 없고 그 영상으로만 정보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잘 이해하려면 그 육묘장이라는 공간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곳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배경 정보죠. 그 장면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은 샷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보여준 멀리서 마치 관찰하듯이 축구장 관중석에 앉아서 축구 경기 보듯이 그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근데 영상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이런 샷들도 또 따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하게 찍은 샷들을 다 모아서 보여주게 되면 그 장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풍부하고 정보가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덜 지루하겠죠. 샷이 계속 바뀌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전달이 되니까 보는 사람이 또 지루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요번에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어떤 영상이든 되게 그냥 재미있게 쉽게 만드시면 되는데 단 옛날에 선생님들 보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라 그러면 아마 카메라를 켜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요번에 해보실 건데요. 스마트폰으로 녹화 버튼 누르고 쭉 따라가면서 그냥 계속 찍으셨을 거예요. 보나마나 다 그렇게 찍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찍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번에 하실 거는 이 샷과 씬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찍으려는 이 장면을 한 장면을 생각하신 다음에 샷을 나눠서 목적에 맞게 샷을 나눠서 잘게 촬영을 하시고 그걸 이어 붙여서 하나의 장면을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찍으시려면 반드시 이제 선행돼야 되는 또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는 촬영 방법이에요. 어떻게 샷을
나눠서 찍을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진 샷을 나누는 게 효과적일까,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찍는 장면이 각각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장면을 찍을 때 정보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은 전체적인 정보를 주는 샷이 있고 어떤 샷은 자세하게 부분적인 정보를 주는 샷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촬영을 하실 수 있겠죠. 그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찍었으면 편집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어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편집이 반드시 요구가 돼요. 그래서 편집 방법,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론 수업만 들어서는 의미도 없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 빠지지 마시고 대면 수업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